2003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보낸 조국 교수의 공개 편지 내용입니다. 2003년입니다. 제목, 8간을 경계하십시오. 8간을 경계하십시오. 8가지 간교한 걸 경계하라라는 편지입니다. 동상, 즉 잠자리를 같이 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피와 살이 섞인 동상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인사청탁이나 정책 조언은 무조건 잘라내십시오. 그러니까 내 부인, 내 가족, 내 오촌 조카 모든 사람을 다 경계하라. 조국 교수가 그때 당시 쓴 거예요. 그리고 입속에 혀 같은 측근을 조심하십시오. 노비어 천가를 부르려고 애쓰는 자, 유창한 변소를 구사하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들, 수석들 있잖아요. 장관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입속을 챙기려는 자신의 측근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랫동안 친애하며 모시고 따랐던 배신 정리들이 권력형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것을 초반부터 예방하십시오. 공공의 재화를 흩뿌려 사람들을 좋아하게 하고 하찮은 은혜를 베푸면서 자신의 위세를 세우는 사람 역시 사가로 돌려보내야 한다. 돌려보내라. 조국 교수가 그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낸 편지인데,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저희들이 어제 찾아냈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이 편지 그 내용을 그대로 누군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다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조국 장관이 마지막에 결론을 맺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부터가 문제인데, 첫 번째부터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을 비롯한 친인척 관리입니다. 예. 같이 잠을 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건으로 보면 문 대통령 본인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만약 조국을 대상으로 예. 그런 것을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물론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만은 부인과 또 오촌 조카가 이렇게 국책 사업에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한비자가 얘기하는 8간의 가장 첫 번째 덕목에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방, 자신의 측근입니다. 두 번째 얘기했던 본인 스스로가 처음부터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측근으로서 해왔고, 그럼 또 양양, 자기의 기호에 맞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한 민맹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국민들이 준 재화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베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과로 돌려보내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마지막 그 편지글에 여기 소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경자계하십시오. 자경자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교율을 세워서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하라는 것인데, 과연 그 말을 자기에 되돌려 봤을 때 본인은 대통령이 아니라서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고 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8간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되짚어 보시고, 또 조국 장관 본인에 접하지 않더라도 이 새로운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 만약 국제사업에 일정 정도의 전체 예산의 30%가 40%가 특정 기업에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두 번째 한 측근들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중반을 돌이켜보면서 이 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실제적으로 파당을 일으키는 대통령 위세를 가지고 파당을 일으키는 것은 지금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럼요. 검찰개혁이라는 것 속에서 검찰개혁을 외쳐야 되는데 정경심을 구해내자, 조국을 구해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여기서 간에 속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대통령 오늘 아침에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다라고만 하는 것은 반쪽밖에 못 본다는 것은 뭔가 누가 간이 있다. 8간에 뭔가가 현 대통령에도 돌이켜볼 대목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떤 우리에게 어떤 센세이션을 말해주면 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3년 조국 교수가 쓴 글인데 글 참 잘 쓰셨어요. 어쩜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말로 충심의 글로 써주셔서 그때 당시 조국 교수께는 정말로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유창한 변솔로 대통령을 속이지 말라. 조국 교수가 글 잘 썼는데 반사. 본인을 한번 자기 글에 되돌려보라. 본인이나 잘해라.
이런 비판하신 분들 많아요, 보니까. 지금 유창한 이야기라고 하신 부분 사실 제가 그 8간 중에 한 기자의 8간은 정말 훌륭한 내용들이죠. 정말 반사, 예. 8가지를 다 빠뜨릴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유창한 게 7번째 유행하는 자를 멀리하십시오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우리 도직구쇼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정말 잘못인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 체계 자체가 너무 한쪽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유행하는 자를 멀리하십시오가 대통령과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편의에 따라 대통령에게 이게 온 국민의 뜻인 양 보고하는 자를 멀리하라라는 게 지금 7번째에 들어가는 것이고 8번째도 사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봤던 예. 게 뭐냐면 대통령의 권력자의 권세를 이용하려는 자들이거든요. 제가 그 서초동 촛불집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도 검찰개혁 이쪽에 상당히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만 불편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검찰개혁 앞에 조국 수호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더 많이 불편했던 거는 그림을 드신 분들이 조국 장관의 얼굴 옆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까지 같이 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그리워하는 분들 중에는 아마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노무현 왜냐하면 대통령 얼굴 거기 넣지 말라. 그리고 전에 뭐 조국 장관 이야기할 때도 문 대통령이 심히 불편하셨다, 화를 많이 내셨다, 공개적으로 얘기는 아닌데 측근의 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저는 좀 불만이었던 게 왜 조국 장관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화나셨어라는 말을 굳이 왜 붙여서 국민들에게는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장관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측근이 전할까 저는 그 부분은 불만이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기사를 보면 측근들을 좀 관리하시길 바랬어요. 내 이름은 팔지 말아라. 내 뜻이 어떻든지 간에 대외적으로는 내 이름을 팔지 말아라.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전혀 없이 이번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 국민들의 단합된 뜻은 검찰개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문 대통령의 그 부분을 제가 왜곡시켜서 문 대통령의 귀 닫고 검찰개혁 하래 한쪽 편 들어줬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조국 이슈만 뺐을 뿐이지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라. 다시 말해서 조국 수호냐 조국 구속이냐 이거는 국민들이 뜻이 나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고 그 가운데 공통적인 검찰개혁이니 수사는 수사대로 하라라고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소통 창구를 조금 더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국 교수가 쓴 글 함께 보고 계신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말은 잘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글은 잘 쓴다. 근데 글과 행동,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 조국 장관 관련돼서 나오는 비판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건 아니냐. 이제 조국의 입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보면 제가 조국 사태 이전에는 조국 장관이 쓴 글들을 보고 또 말하는 걸 보면서 참 말을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국 사태 이후에 참 말만 잘한다. 말만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 바뀌었네요, 뉘앙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입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약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독이 되거든요. 지금 아까 8간 저것은 저렇게 쓴 것 자체는 그 당시에는 약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지금은 본인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뭐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한달지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상대방을 해치거나 다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에 진정성이 없고 유선적이었다 보면 결국 그 말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독 자체가 자신에게 독을 뿜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조국 장관의 입이 그걸 좀 증명하고 있다. 이런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 언어일치가 안 될까? 그리고 왜 이해가지 않는 말들을 조국 사태 이후에 할까? 그것은 굉장히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너무 정파와 당파의 이익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의 훌륭한 사람이 왜 저렇게 상식에 어긋난 얘기를 할까? 그것은 그 자기의 당파와 정파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모든 건 거짓이고 설사 그게 거짓인지 알면서도 이걸 마치 진실처럼 말을 해서 자신의 이익 또는 정파 이익을만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